네, 집단 감염이 확산되면서 지역사회로의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인가 교육시설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해 확진자가 대거 늘어날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까? 네, 가장 아쉬운 점은 유증상자가 발생했는데 조기에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좀 가장 큰 아쉬움이 되겠고요. 워낙 밀집 환경에서 많은 학생들이 또 식사 공간에서도 충분한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고 밀폐된 공간에 있었다는 것이 가장 좀 큰 문제가 되겠는데, 비인가 교육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교육부에서 발표한 감염 예방 관리 지침을 조금이라도 참고해서 따랐다면 온도도 재고 증상 학생이 있으면 검사를 받게 하고 이러한 조치들이 늦었다는 것이 가장 좀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됐었는데요. 사람에게로의 전파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아직까지는 그 사람에게로 전염된 사례는 보고되고 있지는 않은데, 해외에, 미국의 질병관리청 공고안을 따르게 되면은, 일단은 동물의 이제 의심 증상이 있거나 감염의 의심이 되면, 수의사와 상의해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때도 물론 이제 동물병원에 데려가게 되면 다른 동물이나 또 사람들과 섞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하겠고, 또 이제 감염이 확인되면 산책이나 외출을 시키지 말고 또 이제 사람이나 다른 동물들과 이제 별도의 공간에 분리해서 키우도록 되어 있고 또 그 동물을 돌볼 때도 이렇게 밀접 접촉을 피하고 돌볼 때 이제 마스크와 보호 장구를 하고 이렇게 돌보는 도록 하는 지침들이 있어서 이것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겠고요. 아직까지 감염 위험성은 높진 않지만 그래도 좀 주의와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할 텐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곧 국무총리의 지시로 이런 감염 동물에 의심이 될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이 세부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전염된 보고는 아직까지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다음 달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방안을 주중에 발표할 전망인데요. 어떤 방침을 내놓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네, 우리가 11월에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일일 신규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실제로도 지난 12월 1000명의 대유행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그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안에 국한되지 말고 현재 시행되고 있거나 이제 완화된 영업 제한 금지 조치 중에서 이제 전파 위험성이라든지 방역 위험도 평가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현장에 맞도록 세부적으로 조정 완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그동안 이제 비대면 회의라든지 이 재택근무를 보다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제 필요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조기 검사가 가능하도록 무료 검사, 익명 검사, 또 휴일이나 야간에도 검사 받을 수 있도록 검사를 받기 쉽게 하고 또 검사도 이제 자가 채취를 해서 검체를 우리가 접수해서 검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보다 검사를 조금 더 확대하는 방안이 우리가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예시로 신년 업무 보고 때 발표된 것이 이제 예방 접종률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안이 예시로 들었는데 저는 예방 접종률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세부적인 영업 운영 규정을 조정해 나가면서 전반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우리가 백신 접종률을 봐서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현재는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우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